요즘에 논문을 쓰다 보니까 좀 주변에서 그래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포기를 하고 싶어도 그래도 그런 분들 생각해서라도 진짜 열심히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어떻게 이 감사함을 나중에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될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아니, 그런 생각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뭐, 내가 생각하기엔 절반은 은혜를 갚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 옛날 사람들 책에 보면은 아주 인색하게 써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대목이 있어. 왜 넘집에 들어가서 뭔가를 이렇게 훔쳐가지고 오는 거 나쁘다고 그러잖아. 나쁘지.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나쁜 게 뭐냐면, 누군가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넘집에 가서 훔쳐갖고 온 거나 똑같다, 이런 글이 있거든. 나도 그래서 그런 글귀를 한동안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은혜를 입었으면은 은혜를 갚으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인지상정이지. 그럼 근데 이제 그 은혜는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갚는 것이, 크게 보면은 은혜라고 하는 게 이제 네 가지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라의 은혜, 국가가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입은 은혜가 있고, 외국 나갔다 온 사람들 뭐 어려울 적에 뭐 영사관이나 어디나 연락했더니 아주 잘 이렇게 해준다, 그런 게 국가에 대한 은혜. 아빠도 옛날에 그 등산 사람들 같이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설악산에서 골절이 됐는데, 그 119 전화하니까 헬기가 와가지고 이송을 해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나라 국민 한 명이 뭔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적에 국가에서 져버리지 않고 그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헬기가 와서 이송을 해가는 거 보고, 아, 우리가 세금을 낸다는 것이 뭐 그냥 헛되게 쓰는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국가에 대한 은혜도 있구나, 이런 거 생각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부모님에 대한 은혜. 부모님은 나를 이 세상에 낳게 해준 장본인이잖아. 그러니까 그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높다, 이제 그렇게 학교 다닐 때 배우고 했는데, 그 다음에가 뭐냐면 이제 그 스승에 대한 은혜. 나를 갖다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교육시켜준 스승의 은혜가 또 큰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내 옆에서 같이 내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끔 격려해주고 같이 살아준 친구에 대한 은혜. 이게 이제 사은이라고 해가지고 네 가지 은혜라고 그러거든. 사람은 다 누구나 그런 은혜 속에서 살지. 근데 내가 생각해보면 요즘 와서 산에서 자꾸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거기에 한 가지를 추가하고 싶은 마음인데, 자연에 대한 은혜. 이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 되면 이렇게 어제같이 비를 흠뻑 내려서 뭔가를 만물이 생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결실을 맺어가지고 나중에 가을 같은 때 산에 가보면 내가 농사 짓지 않았지만 먹을 것이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참 자연에 대한 어떤 은혜도 상당히 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갚느냐, 이건 내가 이제 생각한 건데, 한 8, 9년 전에 내가 어디 이제 공부하러 다니는데, 차 운전해서 1시간 반 거리 정도 되는 데로 이제 다녔거든. 근데 이제 대학원생 하나가 나 갈 때 이제 내 옆에 타고 같이 다녔어, 한 학기 동안. 그랬더니 이제 오뭐 가뭐 뭐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얘기해주고 뭐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심각하게, 선생님, 왜 제가 이렇게 선생님이 운전해 주시는 차로 내가 이렇게 공부하러 다니고 이러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선생님한테 은혜를 어떻게 좀 갚아야지 되겠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주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 내가, 너 내가 얘기하면은
내가 얘기한 대로 은혜를 갚을래?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해야지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면은 내가 그렇게 은혜를 갚아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네가 따른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해 준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 네가 나한테 뭔가 좀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사실이 뭐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은혜 입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런데 내 입장에서 보면 네가 나한테 뭔가 은혜를 갚기를 바라거나 내가 어떤 너한테 뭘 기대하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한 거 아니냐. 같이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심심하지 않고 같이 잘 다니는 건데 그래도 은혜라면 은혜다. 그런데 갚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듣고 그렇게 하라고. 공부하는 사람이면 이런 은혜를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중에라도 더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런 은혜를 생각해서 역사가 올바른 쪽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살면 그게 가장 은혜 잘 갚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네가 지금 나한테 뭐 조금 뭐 해주고 뭐 마음 써주고 하는 것도 은혜 갚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도 뭔가 네 인생을 훌륭하게 살아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역사가 발전하는데 기여를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 갚는 게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한 가지 사족같이 붙여서 얘기한다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한테 조그마한 거라도 보탬될 일이 있다든가 누군가가 어떤 도움을 청하는 바가 있을 적에 내가 외면하지 말고 그 상대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보탬이라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살아가면 그게 은혜 갚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을 키워서 나중에 누군가가 한테 조금이나마 내가 보탬될 일이 있을 적에 그런 거 외면하지 말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면은 그게 나한테 은혜 갚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 은혜 잘 갚을게요 안 갚을게요 그랬더니 잘 갚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얘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뭔가 마음에 느낀 바가 있었나 그랬는데 그 학생이 이제 그 지도교수한테 얘기를 했는 모양이야. 갔는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해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려고 더 마음 먹는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 근데 그 교수님을 어떻게 하다가 내가 한번 만나서 같이 점심 먹고 그러는데 그 교수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 오늘 참 좋은 얘기 해줘서 애가 감명받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결론으로 보면은 서울 뭐 박물관인가 어디에 하여튼 6급인가 뭘로 취업을 했다고 지난번에 연락이 왔어. 그러니까 너 그려 앞으로 좀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내가 격려도 해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은혜를 어떻게 갚느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얘기 속을 한번 음미해 보면은 다 나오는 거고, 그리고 효경에 나오는 거 한 대목 얘기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 은혜 갚는 거 뭐 그 부분인데,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하니 불감회상이 휴지시하니라 이거거든. 그 효의 시작은 뭐냐면 내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니까 이것이 훼손되지 않게 막 상하고 다치고 병나고 이러면 부모님들이 걱정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회상되지 않게 내 몸을 잘 조심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효의 시작이고, 입신 행도하여 양명어 후세하고 이현 부모함이 효지중현이라.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살아가지고 후세에 이름을 드날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중에 그 후대 사람들이 아, 저분이 참 훌륭했었다고 그런 이름을 남기고 그랬는데, 나만 이름이 남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훌륭하다고 해봐, 뭐 어디 그 역사라든가 어디에서 보면은 그렇잖아.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의 자제고 누구의 아들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훌륭하게 돼서 이름을 남기면 그것으로서 이현 부모, 부모님의 이름이 드러난단 말이야. 그것이 효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하셨거든. 효경에 나오는 말인데, 거기에서 은혜 갚는 거에서 부모를 스승이라든가 친구라든가 국가라든가 요것만 대입해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은혜 갚는 건 그렇게 해서 갚는 것이 잘 갚는 거라고 생각을 해.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해서 그 역사가 발전되는데 보탬이 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은혜 가장 잘 갚는 거야.